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봤던 가난한 사람들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비슷한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 저도 통장에 100만 원도 없던 시절엔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동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들을 머리로 깨닫고 의식적으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꽤 살만해졌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부자들이 하는 습관이나 행동을 따라하면 본인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가난한 사람들의 행동과 습관을 따라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가난한 사람들은 이게 잘못된 행동인지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정답은 없지만요. 적어도 돈에서 자유로워지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렇게는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살면서 봤던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만약에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게 있다면 무조건 바꾸셔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자는커녕 평생 돈 걱정하면서 살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먼저 첫 번째 케이스는요. 왜 본인이 열심히 가난해지는지도 모르고 사회 탓, 남 탓, 나라 탓만 하는 유형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에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박완서의 단편 도둑맞은 가난에서는요. 한때 중산층이었지만 아버지가 직장을 잃고 어머니의 허영심과 실질적인 판단 부족으로 아주 빠르게 가난해진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가난이라는 건요. 감정적인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가면서 더 악화가 되는 건데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했던 어떤 선택들이 문제였고 그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줄 알아야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왜 가난해졌는지 어떤 선택이 문제였는지 돌아보고 이것들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당연히 태어났을 때부터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태어났을 때 가난한 건 죄가 아니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건 죄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100억대 부자는 아니지만 가난에서는 무조건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행동들만 따라하지 않아도 인생이 나아지는 게 체감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 두 번째 케이스는요. 본인의 소득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착각하고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시간이 지나서 소득이 끊기거나 줄어들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현재의 소비와 생활 방식을 유지한다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40대 중반이 되면 소득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60대 이후에는 소득이 절벽처럼 떨어지게 됩니다. 왜 이런 더하기 빼기와 같은 기본적인 원리를 말을 해줘야 아는지 모르겠어요. 저축과 투자는 소득이 생기는 순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한때는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았는데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이었지만 신용카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고 살았었고 공부도 안 하고 무작정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다 날렸죠. 보통 이런 걸 수업료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를 계기로 진심으로 인생을 바꿔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고 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를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게 됐던 것 같아요. 보통 지금까지 봤던 가난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더라고요. 지금 내가 받는 월급, 지금의 내 건강, 지금의 내 젊음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만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월급이 최저시급 언저리인데도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고 밥 먹듯이 택시를 타고 주기적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능력에도 맞지 않는 차를 사고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사곤 합니다. 이런 것만 안 해도요. 적어도 가난하게는 안 살 수 있어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자기 합리화를 하지만 그 한 번이 쌓이고 쌓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는 먹고 몸은 늙지만 통장 잔고는 열심히 줄어들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죠. 부자들 대부분은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투자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시간, 건강을 미래에 투자하고 복리의 힘을 활용하죠. 우리는 지금의 젊음과 지금의 시간을 돈으로 바꾸고 있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돈으로 다시 시간을 사야 됩니다. 어떤 시간이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나오는 자산을 사는 게 곧 시간을 사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만약 월급만큼 돈이 나오는 게 있다면요. 굳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보기 싫은 사람들을 보고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저는 진정한 부자는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최소한 소득의 10%라도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준비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해요. 그리고 또 다른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은 생각만 하고 행동은 절대 안 하더라고요.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해야지 생각만 하고 내가 그거를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못한다는 핑계만 찾습니다. 일종의 자기 합리화죠. 보통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데 말로는 이해했고 머리로는 다 알지만 본인이 아는 걸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을 지속해서 결과를 내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간절함이 없어서라고 생각해요. 해야 되는 건 알지만 그냥 하기가 싫은 거죠. 돈 아껴라, 저축하고 투자해라, 이런 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일 거예요. 당장 안 해도 먹고 자고 모든 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간절하지가 않은 거죠. 제 주변에 성과를 낸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단 마음을 먹으면 바로 시작해요. 저도 원래는 게으른 사람의 표본이었는데 요즘은 해야겠다 싶은 건 바로 시작하고 안 되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습니다. 요즘 웬만한 거 검색하면 다 나오고요. 특히 AI를 활용하면요, 검색 효율도 2배, 3배는 더 빨라져서 진짜 금방 찾거든요. 이제 방법을 모른다는 건 그냥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껏 봤던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던지 간에 안 되는 핑계만 찾고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은요, 할 수 있는 방법만 찾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은요, 받는 만큼만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하거나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 다른 일도 시키면 뭔가 내가 심각하게 손해를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죠.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싶지만 적어도 지금의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거는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진리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싶으면 남한테 먼저 줘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반대로 하죠. 너가 나한테 잘해줘야 내가 잘해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꼭 돈을 떠나서 모든 인간관계나 비즈니스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1만큼 원하는 게 있다면 상대방한테 2만큼 주는 게 1을 가장 빠르게 얻는 방법이라는 걸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몰라요. 즉, 희생이 결국 더 큰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죠. 아니, 꼭 누구 밑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은요, 내가 1시간만큼 일했으면 1시간 일한 만큼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대부분은 인내심이나 끈기가 없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줄 모르죠. 지금의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되는 일들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0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은요, 작은 돈의 중요성을 무시하는데 이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일지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바로 소비하고 남는 돈을 전혀 모으지 않더라고요. 통장에 돈이 남아있는 꼴을 못 보나 봐요. 티끌은 모아봤자 티끌이라고 생각하지만 월급 200에서 300 받는 사람은요, 단돈 몇천 원은 티끌이 절대 아닙니다. 스타벅스 10번만 안 마셔도 5만 원이고요. 30일 안 마시면 15만 원입니다. 300일을 안 마시면 150만 원이고요. 지금의 쾌락, 지금의 행복을 위해서 작은 돈도 아낄 줄 모르면 죽었다 깨어나도 가난 탈출은 절대 못합니다. 제발 생각 없이 쓰는 작은 돈부터 통제하세요. 몇천 원, 몇만 원 같은 큰 티끌을 매달 꾸준히 저축하거나 투자하면 복리의 힘으로 자산을 충분히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참 가난했던 시절에는 큼직하게 지르고 다닌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돈이 안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계부를 써보니까 배달 음식 시켜먹고 게임에 몇만 원씩 현질하고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돼서 돈이 없는 거더라고요. 겨우 몇천 원, 몇만 원쯤이야 생각하지만 이런 게 쌓이면 절대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죽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부자가 될 팔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주팔자에 의존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건 그냥 정신 승리입니다.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죠. 매년 불경기, 불황이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자주성가 부자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대기업 회장이나 수백억대 부자는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운도 분명히 따라줘야 하죠. 하지만 내 몸, 내 가족을 먹고 살릴 수 있는 정도의 돈은 노력으로 충분히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건 집안, 사주팔자 때문이 아니라 그 생각과 행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100번, 1000번 말해줘도 그냥 개소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보다 그냥 결과로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게 100배 나아요. 하지만 뒤늦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겠지만요. 물론 예외의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 아픈 사람이 있어서 매달 병원비를 내야 되고 아니면은 병간호를 해줘야 되거나 이런 것들 말고도 집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팔다리가 멀쩡한 대부분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말한 케이스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게 있으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본인이 부자가 될지 아니면 평생 가난할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친구를 찾아가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 말에 공감이 된다면 안타깝지만 여러분도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돈은 단순히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는 수단이 아니라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주고 내 몸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돈에 대해 부정적이고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인데 어떻게 돈이 모이고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난을 벗어나는 첫 번째는 그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수저탄, 나라탄만 하지 말고요. 운명을 믿기보다는 내 생각과 행동을 점검해보세요. 무심코 내가 하는 생각과 행동들이 어쩌면 가난해지는 습관들이 아닌지 계속 체크를 해보는 거죠. 사람들이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을 저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 제가 닮고 싶은 사람들로 채우고 있어요. 지금 당장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도 지금 시대는 어때요? 지금은 미디어가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책이나 영상들을 보고 저도 지금도 여전히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몇 년 전 제 자신과 비교를 하면요. 지금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또 돈 걱정에서는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가난한 사람들의 소름 돋는 공통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남 탓, 사회 탓, 나라 탓만 하는 유형. 그리고 두 번째는 소득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생각 없이 돈을 쓰는 유형.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만 하고 행동을 안 하는 유형. 그리고 네 번째는 받는 만큼만 일한다는 태도. 그리고 다섯 번째는 티끌은 모아봤자 티끌이라고 생각하는 유형 등등. 사실 이것들 말고도 엄청나게 많긴 한데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말 안 했던 것들 위주로 더 추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습관이라도 바꿔보세요. 소득의 10%를 저축해보고 투자를 시작해보고요. 만약에 투자에 티귿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S&P 500이나 전망이 좋은 미국 ETF 위주로 꾸준히 장기 투자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당장은 작은 돈이지만 스노우볼이 굴러가기 시작하면요. 5년, 10년 뒤에는 내가 언제 돈을 이렇게 모았지 싶을 만큼 불어나 있을 테니까요. 적어도 지금의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돈을 아끼고 더 벌고 모은 돈을 투자해서 불린 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나오는 현금 흐름을 꼭 만들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AI가 무서운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일하는 것보단 돈이 일하게 해야 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는요. 이런 돈과 관련된 도움이 되는 영상들 꾸준히 만들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